캡시 드라이버 여러분, 반갑습니다. 캡시 입문교육 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캡시의 새로운 드라이버로 함께하게 되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교육에서는 캡시가 어떤 브랜드인지,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 그리고 드라이버로서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캡시에선 드라이버님들을 AD로 호칭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AD란 놀라운 기사님을 뜻하는 어메이징 드라이버의 약자인데요. 쉽고 편안하고 안전한 캡시를 운행하며 승객의 이동과 새로운 서비스 경험을 책임지는 드라이버님들의 새로운 호칭입니다. 캡시 드라이버는 단순히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승객이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교육을 통해 드라이버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이해하고 승객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입문교육 과정은 앞에 보이시는 화면, 중간학습, 최종학습 평가 제외한 총 10개의 차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입문교육을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캡시 운행에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랄게요. 교육 시 주의사항 4가지가 있습니다. 1. 교육 시청 및 시험 참여는 필수입니다. 수료 조건이 미달되면 교육이 무효 처리되니 집중하여 잘 들어주세요. 2. 교육 시간 내 운행은 절대 불가입니다. 운행 중 교육을 듣게 되면 운전과 교육에 집중할 수 없고 사고 위험도 높으니 꼭 운행은 삼가해주세요. 3. 원활한 교육 수강을 위해 와이파이 환경에서 시청을 권장드립니다. 4. 교육 계정은 외부에 절대 공유 금지인 거 꼭 기억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부터 입문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캡시는 어떤 브랜드인지,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캡시는 택시 운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고 승객들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브랜드입니다. 우리는 승객들에게 친절하고 안전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드라이버님들이 보다 편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캡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티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티 블루 파트너스의 가맹 택시, 캡시는 품격 있는 기사님들이 선택하는 브랜드로 입문교육과 브랜드 품질 정책 등을 통해 택시의 서비스와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캡시 또한 카카오티 플랫폼과 제휴된 블루 파트너스 가맹 택시의 하나입니다. 그럼 블루 파트너스는 무엇인가?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다음 화면을 통해 블루 파트너스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루 파트너스 브랜드란 카카오티 플랫폼과 제휴하여 지역별로 운행되는 가맹 택시 사업의 전체를 말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가장 대중적인 택시 카카오티 블루 역시 블루 파트너스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캡시 또한 블루 파트너스 브랜드에 속해 있으며 카카오티 블루 파트너스의 콜 퀄리티는 차별 없이 모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캡시의 서비스와 중요성 중에 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있었던 것처럼 캡시 또한 가맹사업인데요.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 즉 본사가 가맹점에 대해 가맹의 상표와 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가맹점은 가맹본부의 도움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며 함께 성장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보통 길거리에서 스타벅스, 파리바게트, 교촌치킨 등과 같은 프랜차이즈 전문점을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요. 이들 모두 똑같이 전국 어느 매장에서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가맹 사업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가맹 택시 서비스인 캡시 소개를 드리기 전에 먼저 택시 서비스업의 현 시점에 대해 알아보고 가야겠죠? 화면에 보이시는 그래프처럼 택시는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타 대중교통에 비해 소비자의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는데요. 아무래도 택시는 기사와 승객이 직접 마주하다 보니 생기게 되는 승차 거부나 불친절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차 거부 없는 택시, 친절한 택시를 모토로 삼고 있는 브랜드 택시가 시작된 이후로 만족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요. 택시에 대한 지자체 교통 민원 또한 브랜드 택시의 시작 이후로 점차 감소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브랜드 택시의 시작 이후 소비자의 만족도는 증가하고 민원은 감소하고 있는 걸 보셨는데요. 캡시 또한 소비자들에게 편안한 이동과 따뜻한 배려,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승차 거부 없는 가맹 브랜드 택시입니다. 다음은 교육을 수강하시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캡시는 카카오티의 동일한 플랫폼으로 위치 기반의 빠른 AI 배차가 진행되며 고객은 카카오티 스마트폰 앱으로 쉽고 간편하게 택시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차 시 현금을 주고받고 카드 결제를 기다리는 번거로움 없이 자동 결제 시스템이 적용되어 고객과 드라이버님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맹 브랜드 택시에만 있는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드라이버 앱 내에 있는 부가 기능인 미리 배차콜, 목적지 부스터, 퇴근 운행 등의 추가 기능을 통해 드라이버님들의 운행 효율성이 증가됩니다. 해당 부가 기능을 잘 활용하시면 더 많은 매출을 올리실 수 있겠죠? 지금까지 가맹 사업의 의미와 캡시 가맹 브랜드 택시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우리 드라이버분들은 택시 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서비스는 무언가 이용할 때, 사용할 때 등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항상 느낄 수 있는 게 서비스인데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캡시 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고객들은 택시를 이용할 때 특별한 서비스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기본만 하시면 됩니다. 쉬운 예로 반갑게 인사만 해주셔도 승객들은 기분 좋은 대접을 받은 느낌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냥 기본, 조금 더 나은 기본 정도만 하셔도 대부분의 승객들은 친절하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서비스는 가맹 택시의 기본인 승차 거부 없는 택시에도 이어집니다. 드라이버라면 다 알고 계시는 AI 배차 시스템은 운행 완료 수, 이 드라이버 만나지 않기 지정 횟수, 드라이버의 평점, 배차 수락률까지 총 4가지의 항목에 의해 배차가 이루어지는데요. 배차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고객의 호출입니다. 드라이버님이 반가운 인사와 거절 없는 운행 습관으로 더 나은 기본에 충실하실 때 생각지도 않던 매출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죠. 이처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캡시의 가맹본부에서는 화면에 보이시는 내용들처럼 단순히 고객들만을 위한 서비스가 아닌 드라이버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보상 및 지원 준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캡시에 지원하신 드라이버님들은 모두가 품격 있는 기사님들이시니까 정말 기본에 충실한 서비스로 좋은 평가를 받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물론 운행하시다 보면 좋은 승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이 안 좋아서 혹은 승객의 인성에 문제가 있어서 나쁜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찾아오는 불청객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드라이버님이 하시던 대로 꾸준히 해주시면 평점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캡시 가맹본부는 항상 저희 드라이버님들을 응원합니다. 다음은 캡시 드라이버 앱 사용 방법에 대해 배워볼까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운행에 앞서 캡시 운행을 위한 첫걸음, 드라이버 앱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캡시를 운행하기 위한 첫 단추, 이것이 바로 드라이버 앱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드라이버 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승객 콜 확인, 내비게이션 연결, 자동 결제, 운행 내역 관리, 이렇게 총 4가지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제부터 캡시 드라이버의 필수 앱인 드라이버 앱의 설치부터 조작 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드라이버 앱 설치와 가입 절차를 알아볼까요? 기존의 카카오티 드라이버 앱을 이미 사용하고 계신 드라이버님이라면 새로 설치 가입이 아닌
기존에 사용하던 앱, 계정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드라이버 앱이 처음이시거나 설치가 안 된 분들만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먼저 핸드폰에 앱을 설치할 수 있는 구글 플레이를 실행하신 다음 구글 플레이 검색창에 카카오 택시 드라이버용을 검색하시면 카카오티 택시 드라이버용 앱이 나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시는 설치 버튼을 가볍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설치가 다 끝나셨으면 드라이버 앱을 실행합니다. 실행을 하시면 먼저 카카오티 서비스 화면에서 본인이 운행하게 될 택시의 종류를 선택하시고 신규 가입 버튼을 누르신 후 이용약관 동의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드라이버의 정보를 등록해 볼 텐데요. 제일 첫 번째로 본인 인증을 해야 합니다. 드라이버 본인이 직접 운행하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 후 인증번호 받기를 누르시면 인증번호가 문자로 오게 되고 그 인증번호를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요즘 휴대폰 인증 방식이 대부분 비슷해서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드라이버님의 프로필 사진을 등록해 주시면 되는데 이 프로필 사진은 승객에게 보여지는 사진이니까 되도록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캡시 드라이버님의 멋진 사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에 비치된 택시 운전 자격증의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해 주시면 면허 등록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주 주시는 질문 중에 왜 사진을 등록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승객이 드라이버님의 정보를 보고 안심하고 탑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이므로 멋진 드라이버님의 얼굴을 촬영하여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운전면허 자격증 등록에 어떤 것을 올릴지 몰라서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택시 면허가 있으신 분들은 택시운전 자격증을 등록하시면 되고 임시면허 제도로 진행되시는 분들은 교육수료증을 찍어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단, 임시면허 제도로 가입이 진행되시는 분들은 소속 지역의 조합에서 해당 제도가 지원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문제없이 잘 따라오셨다면 카카오티 드라이버 앱 회원 가입이 완료되었다는 팝업이 뜨고 확인을 누르시면 가입 완료가 됩니다. 간혹 회원 가입 시 입력한 정보의 수정이 필요하여 다시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앱에서 보류 사유를 잘 읽어보신 후 보완 또는 수정하여 다시 등록하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드라이버님이 캡시 차량 운행하시려면 차량 정보 등록은 필수이겠죠? 차량 정보 등록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드라이버 앱에서 차량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주신 후 차량 번호를 입력하고 저장하면 완료됩니다. 만약 다른 차량을 사용할 경우 운행 전에 반드시 차량 번호를 추가 등록하신 후 운행해 주셔야 되는 점도 잊지 말아주세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기사 앱에 등록하신 차량과 운행할 차량 번호는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일치되지 않을 경우 자동 배차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단계 자동 결제 콜 가입입니다. 그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 드라이버 앱 자동 결제 콜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별도의 물리적인 결제 없이 승객이 카카오티 앱에 미리 결제 카드를 등록해 놓으면 승객이 택시를 이용 후 운행요금, 통행요금 등이 등록된 카드로 자동 결제되는 매우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캡시 가맹 드라이버님들은 자동 결제 콜 미가입 시 자동 결제 콜 배차가 어려우니 가입하시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참고로 카카오티 앱을 자주 사용하는 승객들의 대부분은 자동 결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동 결제 콜 가입 방법은 간단합니다. 드라이버 앱을 켜신 후 우측 상단의 메뉴 버튼을 누르시면 메뉴에 자동 결제 콜 가입하기가 있습니다. 자동 결제 콜 가입하기를 선택하여 차량 번호를 입력하시되 개인이시면 사업자 번호, 법인이시면 운수사 사번을 입력하신 후 인증하시면 완료가 됩니다. 이 다음은 자동 결제 콜이 어떻게 결제가 이루어지는지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승객이 자동 결제로 콜 호출을 하면 총 3번의 카드 결제가 진행됩니다. 왜 3번씩이나 번거롭게 결제가 될까 궁금하실 텐데요. 등록된 카드가 실제 사용되는 카드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전에 정상 승인 카드인지 확인을 위해 목적지 도착 예상 금액이 결제되어지고 정상 결제 카드로 인식될 경우 예상 금액은 즉시 취소됩니다. 이후 목적지에 도착하면 실제 운행 요금이 정상 결제되어 취소 결제 포함 총 3번의 카드 결제가 진행됩니다. 다시 말해 3번의 결제가 진행되지만 2번은 테스트 결제이고 실제 결제는 1번만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셨습니다. 드라이버 앱의 사진과 정보를 정확하게 등록하시고 자동 결제 콜까지 가입이 완료되셨다면 이제 드디어 드라이버 앱 사용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앞서 보고 배우신 준비 과정대로 준비해 주시면 되며 가입이 완료되셨다면 본격적으로 품격 있는 캡시 드라이버로서의 여정을 함께 떠나실 준비가 되신 겁니다. 이어서 드라이버 앱 사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앱 설치 및 드라이버 인증이 모두 완료되었나요? 이제 운행 시 드라이버 앱 조작 방법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승객의 여정을 따라 탑승 전, 탑승 후, 그리고 하차 시로 구분하여 앱 조작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가장 먼저 승객 탑승 전 앱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드라이버 앱을 처음 실행하고 운행을 시작하려면 출근하기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그 전에 시동은 반드시 켜진 상태여야 하는 건 기본이죠. 반드시 시동을 켠 상태에서 블루투스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근하기 버튼을 누르면 콜 대기 상태로 바뀌고 이제는 승객을 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블루투스 미연결 시에는 화면의 허용 버튼으로 연결해 주세요. 출근을 했으면 이제 콜을 받기 위해 기다려야겠죠? 그런데 막무가내로 아무 곳에서 기다릴 순 없으니 수요 지도를 통해 콜 발생 장소를 확인합니다. 드라이버 앱에서 콜의 수요가 많은 장소를 알려주는 기능이 바로 수요 지도입니다. 노랑, 주황,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승객의 호출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곳이니 그쪽 범위로 차를 이동하면 콜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배차 대기 도중 화장실을 가거나 급하게 전화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콜 멈춤 기능을 사용하여 잠시 콜을 멈춰주시고 이를 보시면 됩니다. 용무가 끝난 후에는 다시 화면에 보이는 콜 대기하기를 눌러서 배차를 대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드라이버님이 기다리시는 콜이 호출되면 앱에 어떻게 보일까요? 바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콜 카드가 뜹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승객의 목적지는 콜 수락 후에 확인이 가능하며 3초 후에는 자동으로 배차되니 수락 여부를 빠르게 판단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캡시 드라이버님들은 급한 용무가 아닌 경우 거절없이 콜을 수락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수락률이 높을수록 드라이버님의 콜 알고리즘이 긍정적으로 설계됩니다. 만약 승객이 있는 곳으로 바로 이동이 가능하신 경우라면 콜카드에 즉시 수락 버튼을 클릭하셔서 자동 배차 시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배차 받으실 수 있어요. 배차 받으시고 승객이 설정한 출발지로 신속하게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운행을 하시다가 운행이 어려울 상황이 될 때는 반드시 콜 멈춤 버튼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콜 멈춤 후 반드시 콜 대기 상태로 다시 변경해야 다음 콜을 받을 수 있어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용무가 아닌 경우에는 무조건 거절하는 것보다 최대한 운행을 해주시는 것이 콜 배차 AI를 길들이는 방법입니다. 승객의 여정 안에서 탑승 전 앱 사용법에 대해 다시 정리해보자면 첫째, 휴대폰 상태 4가지. 와이파이는 끄고 배터리, 블루투스, GPS는 켜진 상태로 유지. 이 부분은 꼭 잊지 말고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드라이버 앱의 출근하기 버튼을 눌러 콜 대기 상태인지 확인하신 다음. 셋째, 콜카드 확인 후 승객 출발지로 이동하면 되시겠죠? 이번에는 승객의 여정 안에서 승객 탑승 후 앱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승객 탑승 시 반드시 호출 승객이 맞는지 여부와 목적지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카오티 블루 파트너스 호출하셨죠? 와 같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간혹 정차된 차량을 잡아타는 승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이 완료된 다음 승객이 탑승하면 드라이버 앱에서 손님 탑승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운행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승객 탑승 시 드라이버님이 놓쳐선 안 될 중요한 부분은 미터기에서 주행 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목적지까지 요금이 제대로 정산되어 계산이 됩니다. 혹시 승객이 출발지에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드라이버 앱에 있는 전화 버튼을 눌러 승객에게 연락을 취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나 문자가 모두 가능하니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콜이 배차된 이후 드라이버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콜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드라이버 앱상의 전화 버튼을 눌러 승객에게 전화를 건 후 정중하게 취소 사유를 설명하고 승객 앱상에서 드라이버님의 요청에 의한 취소 사유로 콜 취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승객에게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승객이 호출을 취소 요청할 경우에는 드라이버 앱상 팝업 창이 뜨면서 손님의 취소 사유와 함께 거절 및 수락 버튼이 뜹니다. 그때 드라이버님께서 수락하시면 호출이 자동으로 취소되고 거절하신다면 콜은 취소되어도 승객에게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승객 신고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승객의 신고 기능은 출발지 도착 기준 3분 후부터 활성화가 되며 승객 신고 후 처리가 완료되면 다시 콜 대기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가끔 승객이 화장실에 있거나 또는 아이를 데리고 나오느라 통화가 어려울 때가 있으니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승객 신고가 현장에서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는 우리 드라이버님들을 보호하는 기능인 것은 맞지만 이것이 많이 쌓이게 되면 결국 콜 배차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 겁니다. 내가 10명을 신고했다고 하면 전체 받을 수 있는 콜의 모수에서 그 10명이 빠지게 되는 셈이니까요. 우리 캡시 드라이버님들은 당장의 감정적 대응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유연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승객이 탑승하게 되면 드라이버님과 승객의 화면은 지금 보고 계신 화면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드라이버님의 화면 속에는 승객의 목적지로 가는 내비게이션 화면이 나타나게 되며 승객 화면에는 현재 위치와 목적지까지의 경로가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승객의 여정에서 탑승 후 앱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승객 탑승 후 꼭 이것만은 체크해 주세요. 호출 콜 승객은 승객 확인 후 앱에서 승객 탑승 눌러주고 미터기에서 주행 버튼 누르기. 배회 영업 승객은 승객 탑승 후 앱에서 콜 멈추기 버튼을 누른 다음 미터기에서 주행 버튼 눌러주기. 배회 영업 승객의 경우 탑승 후 콜 멈추기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운행 중에 드라이버 앱으로 추가 배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탑승 손님과 배차된 손님의 불만, 더 나아가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 드라이버님의 안전 운행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들은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승객의 여정에서 마지막 단계인 하차 시 앱 사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어쩌면 드라이버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승객 하차 시의 앱 사용법이 되겠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으면 이제 결제 단계입니다. 자동 결제라면 그냥 내려주시면 되고 직접 결제라면 승객이 카드를 건네면 단말기로 결제하고 현금이면 받으면 됩니다. 반드시 결제 전에 자동 결제 콜인지 직접 결제 콜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집중하셔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동 결제 콜 탑승 승객 일시 목적지 도착 후 미터기의 지불 버튼을 누른 후 미터기 금액 확인하시고 앱 화면 속의 요금 입력을 누릅니다. 그리고 최종 결제할 요금을 입력하여 요금 결제 요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만약 요금 조정이 필요하거나 잘못 입력이 됐을 시에는 앱 화면 우측 상단의 편집 버튼을 눌러 요금을 수정하신 후 다시 결제 요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수동 입력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추후 요금 자동 연동기기를 별도로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선택사항으로 추후 상품이 나왔을 때 별도로 고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회 영업의 결제 방법은 미터기의 지불 버튼을 누른 후 승객의 결제 방식에 따라 카드 또는 현금 결제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결제가 완료되었다면 미터기의 빈차 버튼을 누르시고 앱 화면이 가맹콜 대기 화면으로 변경되었는지를 꼭 확인해 주세요. 한 가지 더. 배차가 자동 수락될 경우 택시 표시 등의 불이 자동으로 꺼지지 않으니 미터기에서 예약을 눌러주신 후 이동해 주셔야 합니다. 혹시 차량 밖에서 잠시 대기 중에 배차가 자동 수락될 경우에는 참고해 주세요. 승객을 내려준 후에는 드라이버 앱에서 길 안내 평가가 나오는데 가능하면 평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능은 드라이버님들에게 더 좋은 길을 안내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 내비의 업데이트와 보완을 위해 최대한 많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객 하차 후 싫어요를 누르실 경우 해당 승객의 호출 요청은 배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역시 장기적 관점에서는 드라이버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싫어요가 많이 쌓일수록 내가 받을 수 있는 수요의 모수를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결국 싫어요를 많이 쌓는 데이터를 가질수록 콜 배차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승객 하차 시 앱 사용법에 대해 배워보았는데요. 핵심은 결제 처리의 과정입니다. 자동 결제 승객은 목적지 도착 후 미터기의 지불 버튼 누르고 요금 확인하고 앱 화면에 요금 입력해 주시면 되고 직접 결제 승객은 목적지 도착 후 미터기의 지불 버튼 그리고 승객의 결제 방식에 따라 카드 결제 또는 현금 결제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 승객들에게 큰 감동을 전달해드린 놀라운 캡시 드라이버님. 이제 하루를 마감하고 드라이버 앱의 퇴근하기 기능에 대해 알아볼까요? 오늘의 모든 운행을 마치고 퇴근할 때 어떻게 하면 될지 앱 화면을 한번 볼까요? 매우 쉽습니다. 우선 반드시 시동을 켠 상태에서 드라이버 앱에서 밀어서 퇴근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승객의 여정을 따라 드라이버 앱 조작 방법을 잘 설명드렸습니다. 운행을 직접 하시다 보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상황들이 많아서 교육 과정을 통해 다 전달드릴 수는 없지만 가장 기본적인 조작 방법과 대응 방법을 전달드리는데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시 드라이버님 운행 중 앱 오류가 발생했을 시에는 카카오 모빌리티 파트너 운영센터 1644-8830으로 전화하시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캡시 드라이버 앱 사용법에 대해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드라이버님들이 운행하시면서 활용할 수 있는 드라이버 앱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콜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드라이버님들에게 편리한 기능들이 많아요. 오늘 하나씩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잘 따라와 주세요. 가장 먼저 메뉴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메뉴 설정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정보 확인 및 수정. 두 번째, 포인트 및 혜택 확인. 세 번째, 문의사항 확인. 네 번째, 글자 크기, 화면 밝기 설정 등이 있습니다. 드라이버님들도 본인의 운행 기록이 궁금하신 적 있으시죠?
내가 어디서 운행했는지, 얼마나 벌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드라이버 앱에서 메뉴를 누르고 운행 정보를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서 최근 운행 내역을 볼 수 있으며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필요할 때 꼭 확인해 보세요. 앞에 보셨던 화면처럼 승객이 나에게 부여한 평가에 대해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두 가지의 앱 화면 중 왼쪽 앱 화면은 승객에게 받은 평점이 없을 때 평가를 잘 받는 꿀팁을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오른쪽의 앱 화면은 승객에게 받은 평점이 있을 시 좋아요, 평가와 싫어요, 평가를 태그 형식으로 간략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평점 관리는 늘 신경 써주셔야 하지만 더욱 더 관심이 많으신 드라이버분들이라면 자주 들어가서 내 평점을 관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드라이버님의 핸드폰 번호가 바뀌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드라이버님이 직접 앱에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설정 메뉴에서 내 정보 수정을 들어가면 변경된 핸드폰 번호를 입력 후 인증하여 수정할 수 있어요. 핸드폰 번호가 변경되었다면 꼭 업데이트 하셔야 드라이버 앱이 정상적으로 작동됩니다. 가끔 여기저기 운행하시다가 보면 내비게이션 위치 정보가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으시죠? 그럴 땐 GPS를 껐다가 다시 켜거나 앱을 재실행해 보세요.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위치 정보를 초기화하는 기능도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드라이버님, 오늘 내가 얼마나 운행했는지 알고 싶으시죠? 운행 내역을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메뉴에서 운행 이력 메뉴를 선택하면 날짜별로 자세하게 운행하신 기록이 정리되어 보여지고 수익 정산도 이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승객이 자동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앱에서 운행 이력을 확인한 다음 해당 결제를 선택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결제 취소 시 복구가 불가능하니 가능하면 문제 발생 시 고객센터에 문의하신 후 신중하게 진행해 주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혹시 앱 글자가 작거나 커서 보기 불편하신가요? 간단하게 글자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설정 메뉴에서 글자 크기, 화면 밝기 메뉴에서 글자 크기를 조정할 수 있어요. 드라이버님들 눈에 보기 편한 크기로 설정해 놓고 편하게 사용하세요. 내비게이션과 버전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승객이 탑승 후 운행 시작을 누르시면 내비게이션이 자동으로 길 안내를 시작하는데요. 이 부분이 불편하신 드라이버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메뉴의 내비 설정에서 내비게이션의 길 안내 자동 시작 기능을 사용 또는 사용하지 않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앱에서 버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버전 정보는 앱의 원활한 구동을 위해 확인 후 업데이트가 있다면 꼭 진행해 주세요. 다음은 캡시 운행을 돕는 스마트 옵션 3가지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옵션 기능들은 활용 방식에 따라 드라이버님들의 매출을 견인해 줄 수 있는 비타민과 같은 기능들이니 잘 들으시고 반드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옵션으로는 총 3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미리 배차콜, 퇴근 운행, 목적지 부스터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미리 배차콜이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다음 콜을 미리 받을 수 있는 기능이에요. 현재 콜을 수행하는 최종 목적지 근처에서 대기 중인 승객을 미리 배차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 낭비 없이 연속 운행이 가능하시겠죠? 다만 목적지에서 해당 콜이 있어야 가능하며 현장에 있는 모든 캡시 차량이 운행 중이어야 나에게 콜이 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조건이 맞는다면 미리 콜을 배차받아서 바로 운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미리 배차 콜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미리 배차 콜을 사용하려면 길 안내 화면에서 번개 모양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 기능을 켜두면 자동으로 다음 콜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운행 중 콜 수락을 원하지 않으면 끌 수도 있으니까 드라이버님 상황에 맞게 활용하세요.
미리 배차 콜을 활성화시키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콜이 들어왔을 때 화면 상단의 팝업으로 안내가 나오게 되는데요. 콜 수신 3초 후 자동 수락되며 원활하게 다음 콜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콜을 수행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거절 후 번개 모양을 다시 눌러 미리 배차 콜을 받지 않게 해주셔야 되는 점 기억해 주세요. 배차가 수락되면 화면의 번개 표시 아래 배차됨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현재 탑승하고 계시는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린 후 다음 콜의 승객 출발지로 가면 되는데요. 여기서 더 신경 써주셔야 할 사항은 뭘까요? 바로 미리 배차 콜이 배차되었다고 현재 타고 계신 승객을 목적지 전에 하차시키는 일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현재 탑승하고 계신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려야 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미리 배차 콜을 기다리는 승객은 전 승객이 완전히 하차 후 이동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 배차 콜 기능의 중요 포인트. 미리 배차 콜을 사용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꼭 번개 모양 버튼을 눌러 기능을 꺼주셔야 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미리 배차 콜은 길 안내 화면에서 번개 모양을 눌러 기능을 켜고 끄기가 가능하니 운행하실 때 효율적으로 이용해 보시면 아주 좋겠죠? 미리 배차 콜의 기능을 필요에 따라 켜고 끌 수 있지만 현재 운행 종료 후 다음 콜을 받아 운행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경우 미리 배차 콜은 다시 켜진 상태로 자동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특히 운행 중에 승객의 목적지가 변경되는 경우 미리 배차 콜은 꺼짐으로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켜져 있을 경우 원래 목적지 근처에서 미리 배차 콜이 배차될 수 있습니다. 자,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운행 중 승객이 호출한 목적지와 다르게 다른 곳으로 목적지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미리 배차 콜을 꺼짐 상태로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번개 모양 꼭 꺼주세요. 미리 배차 콜이 켜져 있는 경우 변경 전 목적지 근처에서 미리 배차 콜이 배차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미리 배차 콜을 끄지 못하여 배차가 완료 후 미리 배차 콜 운행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실 수 있어요. 이럴 경우엔 어떻게 진행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먼저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상단의 느낌표를 누릅니다. 느낌표를 누르시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팝업이 나오게 되는데요. 다음 승객에게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는 팝업이 나오면 요청하기를 누르신 후 콜을 취소하시면 됩니다. 단, 화면에 보이시는 안내 문구와 같이 부당한 취소 요청이 확인되면 운행 제재를 받으실 수 있으니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위와 같이 안내드린 방법대로 진행하신 다음 추가적으로 승객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데요. 메시지 내용은 화면에 보이시는 내용과 같이 전송됩니다. 자, 그럼 미리 배차 콜 예시 화면을 보시면서 미리 배차 콜 교육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곧 문정역에 도착하는데 다음 콜은 어디서 기다려야 할까? 아, 택시를 타야 하는데 주변에 빈 택시가 없네? 오, 마침 오고 있는 택시가 잡혔어. 기다려야겠다. 다음 콜이 미리 들어왔어. 승객 모셔다 드리고 바로 가야겠다. 미리 배차 콜의 핵심 포인트를 간략히 정리해 드립니다. 미리 배차 콜 기능의 켜짐, 꺼짐 상태는 항상 확인해 주셔야 하며 목적지에 미리 배차 콜이 배차된 경우에도 꼭 현재 탑승하고 있는 승객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려야 합니다. 미리 배차 콜을 켜두신 상태에서는 현재 탑승 승객의 최종 목적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드라이버님, 미리 배차 콜을 사용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어요. 현재 승객이 있는 경우 운행이 끝나기 전에 다음 콜 때문에 급하게 태우시거나 목적지가 아닌 곳에 하차해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고객이 목적지를 변경하면 미리 배차 콜은 반드시 꺼주세요. 그래야 변경 전 목적지 근처에서 콜이 배차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항상 승객의 안전과 드라이버님의 안전 운행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번 시간에는 미리 배차콜에 이은 캡시의 운행을 돕는 스마트 옵션 두 번째, 퇴근 운행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퇴근할 때 퇴근 지역에 콜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퇴근 운행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 드라이버님이 설정한 지역으로 가는 콜이 배차됩니다. 퇴근 운행 버튼을 눌러 원하는 지역을 설정해 놓으시면 되고 하루 최대 3번, 1회당 45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근하기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퇴근하기는 로그아웃, 운행 종료하는 것이고 퇴근 운행은 퇴근하고 싶은 장소로 운행한다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퇴근 운행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콜대기 화면의 중간에 위치한 퇴근 운행 버튼을 누릅니다. 퇴근 운행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보이시는 앱 화면으로 화면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때 드라이버님이 원하시는 퇴근 지역을 설정해 주세요. 설정할 때 퇴근 지역 설정은 시, 군, 구, 동 단위의 행정구역을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를 드리자면 주소는 시, 군, 구, 동 중 원하는 범위로 지정이 가능하며 행정구역에 구가 없는 경우에는 시 또는 동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구가 없는 경기도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김포시 또는 김포시 풍무동으로 설정이 가능하고 행정구역에 구가 있는 경우에는 시 또는 동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행정구역에 구가 있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 서울시 단독 설정이 불가하며 서울시 강남구 또는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으로 시, 구까지 설정을 해주셔야 가능한 점 꼭 숙지해주세요. 자, 그럼 실제 퇴근 지역 설정을 해볼까요? 이렇게 행정구역을 원하는 퇴근 지역으로 설정한 뒤 화면 하단의 시작 버튼을 누르면 퇴근 운행이 시작됩니다. 그럼 가맹콜 대기 화면에는 퇴근 운행이라고 표시가 나오게 되는데요. 퇴근 운행 표시가 나오게 되면 정상적으로 퇴근 운행 옵션을 현재 사용하고 있고 설정한 퇴근 지역 또는 퇴근 지역 방향으로의 배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참 쉽죠? 퇴근 운행 기능은 시작 기준으로 45분간 작동되며 45분 후 자동으로 기능이 종료됩니다. 또한 퇴근 운행은 1일 기준 3회까지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 꼭 기억하셔서 드라이버님들의 운행에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퇴근 운행 기능이 종료될 시에는 화면과 같이 퇴근 운행 종료라는 표시가 됩니다. 자, 퇴근 운행까지 설명드렸고 이제 스마트 옵션의 마지막 목적지 부스터에 대해 알아볼까요? 목적지 부스터 기능이란 내가 운행을 원하는 지역으로 콜을 받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드라이버님이 강남 쪽으로 운행을 하고 싶으시다면 강남구로 목적지를 설정해 두시면 됩니다. 설정 이후 목적지 부스터 기능을 누르시면 강남으로 가는 콜이 우선 배차됩니다. 계속 강조드리지만 목적지로 가는 콜이 있어야 배차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여기서 잠깐 목적지 부스터와 퇴근 운행이 비슷하지만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목적지 부스터는 읍, 면, 동 단위의 목적지로 직접 설정이 가능하며 실시간 추천 지역으로의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이 다른 부분입니다. 이처럼 목적지 부스터는 실시간 추천 지역이 있다고 했는데요. 목적지 부스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 앱 화면처럼 실시간 추천 지역 중 설정을 원하시는 지역이 있으시다면 선택하시면 됩니다. 실시간 추천 지역 중 선택하신 후에 맨 아래 한 개 지역 설정하기 버튼을 힘차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실시간 추천 지역을 선택하게 되면 보시는 화면처럼 콜대기 화면과 배차가 진행 중인 화면에서 목적지 부스터가 실행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화면 꼭 기억해 주세요. 목적지 부스터로 인한 자동 배차가 진행되면 보시는 앱 화면처럼 콜카드에 목적지 부스터가 표시됩니다. 목적지 부스터 또한 퇴근 운행과 비슷하게 직접 목적지를 설정하실 수 있다고 안내드렸는데요. 직접 목적지를 설정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접 목적지를 입력하신 후 입력한 목적지에 체크해 주신 다음 화면 하단에 있는 설정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럼 화면과 같이 직접 설정하신 지역으로 목적지 부스터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마트 옵션의 두 가지. 퇴근 운행과 목적지 부스터의 차이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용 횟수에서 차이가 납니다. 퇴근 운행은 1일 3회, 목적지 부스터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설정된 시간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퇴근 운행은 45분간 사용 후 자동 종료되며 목적지 부스터는 콜 운행 완료 시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설정하는 주소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퇴근 운행은 시, 군, 구, 동 단위로 주소 직접 설정이 가능하며 목적지 부스터의 경우 읍면 동 단위로 주소를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 부스터와 퇴근 운행 기능을 잘 사용하시면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운행 효율성을 높이고 매출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고객 서비스가 최우선인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절대 승차 거부 안 됩니다. 진짜 꿀팁은 이런 스마트 옵션 기능의 효과를 톡톡히 보려면 무조건 수락률이 좋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교육 들으신 대로 스마트 옵션 3가지를 잘 활용하여 편리하고 효율적인 운행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캡시 드라이버로서 꼭 알아야 할 운행 수칙에 대해 배울 겁니다. 캡시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서비스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운전사가 아니라 캡시의 얼굴이죠. 승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 들으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편하게 들어주세요. 혹시 택시하면 제일 먼저 어떤 브랜드가 떠오르시나요? 보통 카카오 티블루, 타다, IM 등 여러 가지 브랜드들을 떠올리실 텐데요. 저희 캡시도 택시 가맹 브랜드 중 하나이며 이동의 새로운 시작과 더 나은 기본이라는 캡시만의 서비스를 제공하려 합니다. 캡시는 블루파트너스 브랜드에 속해 있으며 카카오티 앱으로 동일하게 호출되는 서비스이고 티블루와 동일한 배차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캡시 드라이버의 운행 수칙 중 준수사항에 대해 본격적으로 학습해 보겠습니다. 캡시 드라이버가 준수해야 할 운행 수칙으로는 총 3단계로 각각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승객이 탑승 전 드라이버가 준수해야 할 운행 수칙에 대해 알아볼까요? 승객이 탑승하기 전에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승객은 차를 타자마자 차량의 분위기를 느낍니다. 특히 깨끗한 차량은 그 자체로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기본이 되겠죠? 항상 차량 내부는 깨끗하게 유지해 주시고 승객이 길 안내를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안내 볼륨은 중간 음량으로 설정해 주세요. 승객이 탑승 후 이동 시에는 조용하게 이동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특히 캡시 드라이버로서의 완성은 깔끔한 복장입니다. 승객이 차량에 탔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건 드라이버님의 모습이므로 운행 시작 전 깔끔하고 단정한 복장에 신경 써주세요. 앞서 설명한 대로 서비스의 시작은 첫 인상입니다. 단정하게 입으면 승객도 신뢰를 가지고 좋은 인상을 남겨줄 수 있으니 항상 단정한 복장과 스타일을 지켜주셔야 해요. 또한 승객과 드라이버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개인의 얼굴 크기에 맞는 마스크로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얼굴에 잘 밀착하여 착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승객이 탑승 후 드라이버가 준수해야 할 운행 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드라이버 앱 실행 시 반드시 점검해야 할 4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출발하기 전에 이 4가지는 꼭 확인해 주세요. 첫째, 와이파이는 반드시 꺼주세요. 데이터 오류로 인하여 콜이 안 들어올 수 있으니깐요. 둘째, 배터리를 확인해 주세요.
운행 중 휴대폰이 종료되면 콜 수신과 길 안내를 받을 수 없어 운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셋째, 블루투스를 꼭 켜주세요. 마지막 네 번째, GPS를 켜주세요. GPS를 비활성화할 시 드라이버 앱과 내비게이션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콜 수신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요소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운행 출발 전 드라이버 앱이 잘 작동하는지, 출근 버튼을 눌렀는지 한 번 더 확실하게 확인해 주세요. 정확하게 가맹 콜대기 상태가 맞는지 항상 확인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운행 준비가 되셨으면 이제 우리 캡시 드라이버님들의 고객 만족을 위한 필승 전략을 한번 알아볼까요? 승객이 탑승 시에는 항상 밝은 목소리로 인사해 주시고, 탑승 승객의 짐이 많을 경우에는 꼭 도와주셔야 하는 점 다 아시죠? 또한 노약자나 임산부가 탑승했을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 하차 시 도움을 주셔야 하고, 승객의 목적지가 차량 진입이 가능한 곳이면 골목이나 지하주차장이라도 승객이 원하는 곳까지 안전하게 운행해 주시면 캡시 드라이버로서 승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필승 전략이 됩니다. 우리 드라이버님들, 평소 운행 중 혹시 승객의 흡연 및 음식물 섭취로 인해 난처한 적 있으시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 2에 의거하여 승객은 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을 하거나 술 또는 약물을 마시고 복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드라이버와 승객 모두를 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해 정중하게 제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승객이 하차 시 드라이버님이 준수하셔야 할 운행 수칙인데요. 드라이버님은 승객이 하차 시 마지막까지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목적지 도착 후 주변을 살피고 최대한 인도 가까이 붙여서 안전한 장소에 정차해 주셔야 하고, 하차 시에는 미리 비상등을 점등하여 사고 예방에 신경 쓰셔야 하는 점. 또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꼭 확인 멘트를 해주시고 따뜻한 인사로 좋은 인상을 남겨주시면 완벽하게 서비스를 마무리하실 수 있으십니다. 캡시 드라이버가 꼭 지켜야 할 것. 정리해볼까요? 승객 탑승 전 점검해야 할 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차량 점검 사항으로는 차량 내부의 청결 및 안전점검, 승객 탑승 후 라디오 및 음소거, 내비게이션 음량은 승객이 들을 수 있는 중간 음량으로, 복장 점검 사항으로는 단정한 모습과 깔끔한 유니폼 착용 및 마스크 착용 권장, 휴대폰 점검 사항으로는 휴대폰 점검 사요소 점검하기, 와이파이 끄고 배터리 확인하고 블루투스 및 GPS 켜기입니다. 승객 탑승 후 점검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서비스 관련 점검 사항은 승객의 짐 이동 돕기,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와 임산부의 승하차 돕기, 차량이 진입 가능한 곳이면 승객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운행하기. 승객 확인 점검 사항은 쾌적한 차량 내부를 위해 승객의 흡연과 식사 정중히 제지하기. 마지막으로 승객이 하차 시 점검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승객이 차량 문을 열기 전 안전한 곳에서 특히 인도에 가까이 붙어서 정차해주시면 오토바이와의 충돌 사고를 방지할 수 있어요. 승객 하차 시 미리 비상등을 켜주시고 분실물은 없는지 멘트까지 해주시면 완벽합니다. 이번에는 캡시 드라이버님의 주의사항에 대해 학습해 볼 거예요. 안전하고 친절한 캡시 드라이버가 되기 위해 주의해야 될 사항들은 무엇일까요? 승객이 탑승하기 전부터 탑승하고 하차 시까지 단계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승객이 탑승하기 전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행해주는 드라이버로서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주의 사항인 점 다 아시죠?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1항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 멋진 캡시 드라이버님들은 절대 음주 운전은 안 하십니다. 숙취도 음주 운전에 해당되므로 음주를 하시게 되었다면 최소 8시간 이후에 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차량 내 흡연도 절대, 네버 금지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7의 2에 의거하여 운수 종사자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 위반을 했을 때는 운전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 40만 원과 함께 운행정지 20일이 주어집니다. 차량 내에서는 절대 금연 지켜주시고 차량 외부에서 흡연 시에는 꼭 10분 이상 경과 후 탑승하셔서 승객에게 쾌적한 차량을 서비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저도 담배를 태우지만 차에서는 안 태워요. 절대. 세 번째로는 식사 및 사전 탑승 관련 주의사항입니다. 운행 중 식사는 삼가해주세요. 쾌적한 차량 관리, 그리고 드라이버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식사는 꼭 운행을 중지하셨을 때 권장드립니다. 또한 차량 내 개인 물품은 트렁크에 보관해 주시고 승객이 탑승하기도 전에 미터기 조작은 절대 금지. 미터기는 꼭 승객이 탑승 후 눌러주세요. 이번에는 승객이 탑승 완료 후 드라이버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승객들은 택시 이용 시 어떠한 불편함을 느낄까요? 승객들의 불만 사항을 조사한 데이터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데이터 중 3가지 원인이 가장 큰 불만으로 보여지는데요. 첫째, 서비스 부분 중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그리고 임산부 탑승 시 눈치를 주는 듯한 행동, 또는 짐이 많은 승객 탑승 시 트렁크만 열어주고 눈치를 주는 행동 등이 불만 사항이라고 답했고, 둘째, 안전운행 미준수 부분 중에서는 신호위반, 과속 등과 같이 안전운행 미준수건으로 상당히 많은 불만 접수가 되었습니다. 간혹 승객분들 중에 급하니까 빨리 가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럼에도 우리 드라이버님들은 안전운전이 기본 습관이시니까 알아서 잘 하실 거죠? 그리고 셋째, 불쾌한 언행 부분에서는 승객 응대 시 반말 및 욕설 등으로 2가지의 언행에서 불편함이 높은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품격 있는 캡시 드라이버분들은 승객 응대 시 당연히 친절하고 따뜻한 언행으로 대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제는 캡시 드라이버만의 운행 수칙 3가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째, 대화가 필요한 상황 외에 승객과 불필요한 대화 및 혼잣말은 삼가해 주셔야 해요. 특히 운행 중 욕설, 불평등도 포함된답니다. 둘째, 승객에게 콜 거부, 취소 유도 등 승차 거부는 하지 말아주세요. 단, 부득이한 상황 시에는 정중하게 취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나 출퇴근 시간 또는 길 막히는 상황에서는 앱을 통해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정중하게 취소를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셋째, 승객과 협의 없이 고의적으로 경로 이탈 및 우회하여 운행하는 것은 금지해 주시고 꼭 내비게이션 안내에 따라 주행해 주세요. 다음은 캡시 드라이버가 꼭 지켜야 할 운전 습관 3가지에 대해 학습해 볼 거예요. 첫째, 과속하시거나 급 차선 변경 및 급제동, 급 출발 등 드라이버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운전은 지양해 주세요. 둘째, 불법 유턴을 하시거나 신호 위반 등 승객의 불법 운행 요청에도 불법 운행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셋째, 안전한 운행을 위해 운행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절대 하지 말아주세요. 특히 신호 대기 시 메신저 전송 및 동영상 시청 등도 포함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승객 하차 시 드라이버의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목적지에 도착 후 부당 운임 및 부당 요금을 징수하시면 절대 안 돼요. 운임은 꼭 미터기에 표시된 금액만 앱으로 결제 진행해 주세요. 둘째, 탑승 승객을 위험한 장소에 하차시키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캡시 드라이버가 지켜야 할 운행 수칙 및 주의사항에 대해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승객이 택시 탑승 후 주의사항으로는 승객과 대화가 필요한 상황 외에 불필요한 대화는 하지 말아주시고, 일방적으로 승객에게 승차 거부 또는 고의적 경로 이탈 및 우회 운행도 금지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꼭 사전에 승객에게 안내를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승객에게 불쾌감과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급과속, 급정거, 급차선 변경 등은 지양해 주시고 불법 유턴 및 신호 위반은 안 되는 거 아시죠? 안전을 위해 운행 중에는 절대 휴대폰 사용은 금지해야 합니다. 승객이 하차 시에는 하차 장소가 위험하지 않은지 다시 한번 주변을 살핀 후 안전한 장소에 승객을 하차시켜 주셔야 하며 요금 이외에 호출료 또는 팁을 요구하거나 현금 결제를 강요하여 불쾌감을 서비스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 배운 내용은 드라이버님들께서 이미 다 지켜주시는 부분이라 어렵지 않으셨죠? 지금까지 캡시 드라이버 운행 수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드라이버님의 친절함으로 드라이버님과 승객 모두 기분 좋은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친절한 한마디가 승객의 미소를 만들고 드라이버님의 멋진 하루를 밝힙니다. 또한 승객이 기분 좋으면 별점 5점까지 당연히 따라오겠죠? 오늘부터 친절하고 안전한 캡시 드라이버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품격 있는 기사님들의 선택, 캡시 드라이버 교육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루하시더라도 잘 들어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성인지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드라이버님들은 하루에도 수많은 승객들을 만나시죠? 성별과 연령, 다양한 승객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교육에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 어떻게 성차별이나 성희롱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성차별과 성희롱은 대부분 고정관념돼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남자는 이래야 한다, 여자는 저래야 한다 같은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이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순간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따라서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인지 교육의 목표는 드라이버님들이 승객을 공평하게 대하는 방법을 배우고 불필요한 오해를 피할 수 있도록 대비하며 의도치 않게 차별이나 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두 함께 이번 학습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보아요. 그럼 운행하시는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및 성차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볼까요? 여자 혼자 밤길 위험하니까 조심하세요. 임신 몇 개월이에요? 요즘 출산율 저조하다고 하던데. 남편과 애국하면 좋지. 혹시 드라이버님들 이런 말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참하게 생겼네. 남자들이 좋아하겠어. 오늘은 좋은 시간 보내러 가시나 봐. 남자가 듬직하니 잘생겨서 인기 많겠어. 등등. 말씀하실 때 칭찬처럼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은 많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앞에 여러 가지 예시들처럼 고의성이 없었던 대화 속에서도 듣는 사람이 불쾌감과 불안감 또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이라면 얼마든지 성희롱, 성차별이 될 수 있는 점 기억해 주세요. 택시 안에서 성희롱이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알아보면 백미러로 승객을 자주 쳐다본다거나 음란한 사진, 그림 등을 보여주거나 특정 신체를 고의로 노출하는 행위는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오늘 향수 냄새 좋네요. 얼굴이 이쁘게 생겨서 남자들에게 인기 많겠어요. 등등 외모에 대한 평가는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되며 카드를 받을 때 손을 잡는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는 육체적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드라이버님들은 이런 행동을 의식적으로 최대한 피하시고 승객이 불편해할 요소가 없는지 항상 점검해 주세요.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중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되는 행위나 행동들은 백미러로 승객의 외모를 훑어보거나 일부러 고개를 돌려 불필요하게 과하게 승객을 쳐다보는 등의 행동 또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사진 및 영상 노출 또는 특정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동들. 이 모든 행동들은 승객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켜 시각적 성희롱으로 느끼게 할 수 있답니다. 또한 외모나 신체, 옷차림에 관하여 평가하는 행동이나
사적인 대화 또는 듣기 불편한 수위 높은 농담 등은 듣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되기 때문에 되도록 삼가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육체적 성희롱으로는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승객을 깨우기 위해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동 또는 카드로 결제하는 승객의 손을 잡는 등의 고의적 신체적 접촉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들은 삼가하여 불필요한 피해나 오해는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성희롱 성추행이 인정될 경우 잘못하면 징역 또는 벌금형 등의 강력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캡시는 승객들의 편안한 이동의 공간입니다. 불필요한 관심보다 안전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별점 5개는 자동으로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기본을 지키는 태도. 그것이 곧 신뢰가 됩니다. 앞서 여러 가지 알아본 성희롱, 성차별 외에 택시 민원 사례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통계를 보면 택시 관련된 민원은 브랜드 가맹 택시 도입 이후로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친절, 승차 거부, 부당요금 등의 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민원 중에서 택시 승객의 불만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실제로 접수된 승객 불만 사례입니다. 늦은 밤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뭐 하다가 이제 가냐 하시면서 불필요한 질문을 하시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카드를 드렸는데 기사님이 카드를 잡고 있는 제 손을 닿더라고요.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반복되면 승객의 신뢰를 잃게 되는 일이므로 더욱 주의해야 하는 이유이죠. 앞서 소개해드린 사례들로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정확한 정황 파악을 위해 소명 등의 진위 파악을 하는 절차도 존재한답니다. 이러한 성민감 문제와 관련하여 택시 민원이 발생할 시에는 캡시 드라이버 이용약관 11조에 의거하여 운행상 배차 제한 또는 계정 영구 정지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성년에 대한 성희롱은 민사소송 발생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또한 벽액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의거하여 성 관련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택시 운전 자격 취득 제한 및 자격 취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이런 민원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다 함께 언제나 안심할 수 있는 품격 있는 택시, 캡시 드라이버는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품격 있는 택시, 캡시 드라이버분들은 항시 캡시 드라이버로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승객이 요청할 때 제외하고는 승객과의 불필요한 대화는 삼가해 주세요. 또한 승객이 오해할 수 있는, 불편해할 수 있는 발언이나 행동은 삼가해 주시면서 어떤 승객이라도 차별, 편견 없이 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승객의 연락처 요구 및 사적으로 연락하는 등의 행동은 절대 금지해 주세요. 반드시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지켜주셔서 품격 있는 멋진 캡시 드라이버님이 되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승객과 눈이 마주치기 전에, 말하기 전에,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에 딱 5초만 생각해 주신다면 승객은 안전하고 편안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고 드라이버님은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일은 발생하지 않겠죠? 캡시 드라이버로서 단순히 운전하는 사람이 아닌 승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제공자로서 더욱 멋지고 신뢰받는 드라이버가 되셔야 합니다. 자, 이제는 또 승객 응대 방법에 대해 배워볼까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친절한 서비스가 좋은 평가로 이어지고 결국 수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은 너무나도 기본 중의 기본이죠. 캡시는 승객의 안전한 이동이라는 기본에 충실한 택시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캡시 드라이버는 불필요한 대화로 고객의 피로감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친절한 인사로 승객을 맞아주세요. 운행 서비스의 기본 중의 기본.
바로 불필요한 대화가 없는 택시입니다. 항상 우리가 대화가 어려운 이유는 말하는 의도와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고, 그렇기에 대화를 할 때 더욱 신중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드라이버님의 한마디가 승객에게 큰 감동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기분을 상하게 하여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승객과 대화가 필요할 경우 해당 용건만 간단히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정치, 종교, 외모 등 민감한 주제는 가능하면 대화를 피하는 것이 안전한 운행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승객을 응대해야 하는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승객 응대 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부드럽고 친절한 목소리와 인사. 둘째, 불필요한 대화 금지. 셋째, 변경 사항 발생 시에는 승객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더 자세하게 드라이버 서비스 운행 여정에 따라 승객 응대 방법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드라이버님들, 승객이 탑승 시 응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승객이 탑승 시에는 항상 밝고 친절한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캡시 드라이버입니다. 문정동 가시는 게 맞으신가요? 이렇게 승객을 맞아주시고 사고 방지를 위해 꼭 호출 여부와 목적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또한 혹시 모를 오해 방지를 위해서 탑승한 승객에게는 내비게이션 안내에 따라 운행하겠습니다. 불편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먼저 안내해 주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 승객 탑승 후 운행 중 승객 응대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운행 중 승객이 운행 경로에 대해 질문을 하면 내비게이션 안내에 따라 운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원하시는 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응대하여 주시면 승객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으며, 승객이 원하는 경로가 있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 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행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운행 중 경로 이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승객의 오해 방지를 위해 드라이버님께서 먼저 죄송합니다. 조금 전 어떠한 이유로 경로를 변경했습니다. 빠르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사유와 함께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운행 중 부득이 급정거, 급출발, 갑작스런 차선 변경 등으로 승객이 놀랄만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죄송합니다. 괜찮으신가요? 멘트와 함께 먼저 승객의 상태를 확인해 주시면서 승객의 안위도 챙겨주신다면 승객은 드라이버님의 운행에 신뢰와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승객의 목적지에 도착하였을 시의 응대 방법은 승객이 설정한 목적지에서 안전한 곳에 정차한 후 도착했습니다. 잊으신 물건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라고 안내해 주시면 승객의 만족감은 더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승객이 하차 시의 응대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면 승객에게 따뜻하고 친절한 말투로 주변 확인하시고 조심히 하차하세요. 감사합니다. 인사로 마무리해 주시면 승객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작은 친절이 드라이버님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법. 승객이 다시 찾는 택시는 요금이 저렴한 택시가 아닙니다. 따뜻한 태도로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주는 바로 우리 드라이버님들이 운행하시는 캡시입니다. 캡시 드라이버는 친절함으로 감동을 선물하는 산타 같은 존재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저희 가맹본부도 늘 수고해주시는 드라이버님들을 위해 언제든 도와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더욱 실전에 가깝습니다. 운행을 하시다가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게 되실 텐데요. 그에 맞는 대응법과 기사 앱 조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황별 대응법 중에 드라이버 앱 조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탑승한 승객이 결제 시 결제 요금에 대해 항의할 경우에는 미터기 요금과 통행 요금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내비게이션 안내대로 주행했으며 필요하시면 고객센터 상담도 가능합니다. 라고 침착하게 설명해 주시고 해결이 안 될 시에는 카카오티 고객센터 채팅 상담을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운행 중 불의의 차량 사고 및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드라이버님과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인해 주시고 승객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킨 후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사고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운행 중 승객이 경유지 또는 목적지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승객이 요청하는 경유지 또는 최종 목적지를 확인한 후 경로를 조정하여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하고 미터기의 지불 버튼을 누른 후 앱에서 정확한 요금이 반영되는지 확인하여 승객에게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기존 드라이버 앱은 자동 결제 버튼을 눌러 바뀐 내비게이션 안내를 멈춰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운행 중 돌발 상황 중의 출발지와 실제 승객의 위치가 다른 경우에는 승객과 전화하여 정확한 위치를 먼저 파악하고 필요하면 승객에게 탑승 위치 조정을 정중하게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드라이버 앱에서 퇴근, 교대로 인해 운행 불가한 콜이 자동으로 배차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드라이버 앱 내 퇴근 지역 설정에서 원하시는 지역을 검색하신 다음 검색한 지역을 설정하여 시작하기를 누르시면 퇴근 운행 콜 설정이 되면서 설정하셨던 지역 쪽으로 호출되는 콜이 배차됩니다. 기존 탑승 승객의 목적지 변경으로 인해 미리 배차 콜을 취소해야 할 때는 미리 배차 콜이 된 팝업 오른쪽에 느낌표 표시를 누르시면 미리 배차 콜 승객에게 취소 요청할 수 있는 팝업이 활성화됩니다. 활성화된 요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메시지와 함께 취소 요청을 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결제 전 유료도로 통행 요금으로 인해 실제 지불 요금이 다를 경우 승객에게 먼저 사전 안내한 후에 드라이버 앱상에서 요금 입력 오른쪽 상단의 설정 버튼을 누른 다음 요금 수정에서 통행 요금 금액을 직접 입력하여 요금 결제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진짜 실전 응대 연습을 통해 여러 상황에서 실제 승객을 어떻게 응대해야 할지 연습해 보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운행 중에 옆차의 난폭 운전으로 급정거를 하게 된 경우 승객에게 어떻게 응대하는 것이 좋을까요? 캡시 드라이버의 운행 수칙에 따라 드라이버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친 운전은 지양해 주시고 과속, 급차선 변경, 급제동, 급출발은 자제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황에 맞게 비상등을 먼저 켜주시고 승객에게 죄송합니다. 괜찮으신가요? 안전을 위해 안전벨트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라는 따뜻한 멘트로 진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럼 승객이 불법 운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승객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유턴은 절대 하지 말아 주시고 승객에게 사고의 위험이 매우 크고 불법 단속 지역임을 최대한 정중하게 안내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탑승 승객이 운행 중 목적지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어떻게 응대하는 게 좋을까요? 이 또한 캡시 드라이버 운행 수칙에 맞게 승객에게 변경을 요청하는 목적지를 확인하여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재설정한 후 번개 모양의 미리 배차콜은 잠시 설정을 끄고 변경된 목적지로 친절하고 안전하게 운행해드리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변경된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면 미터기 지불 버튼을 눌러 결제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캡시 드라이버님들, 지금부터 캡시 서비스 품질 관리 정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교육은 최종 평가에도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캡시와 일반 콜택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서비스 품질입니다. 승객들은 더 나은 서비스와 안전한 이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앱으로 택시를 부르는 승객은 어떤 기대를 할까요? 친절한 인사, 깔끔한 차량 관리, 안전 운행, 정직한 미터기 사용 등은 기본이 되어야겠죠.
더 나은 기본에 충실하시면 자연스럽게 좋은 평가도 받으실 수 있답니다. 캡시는 서비스 품질을 드라이버님께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별점 평가와 리뷰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승객들이 드라이버님에게 남긴 평가를 보고 서비스 개선에 활용해 주시면 평점 관리에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셨다면 운행을 마친 후 드라이버님께서도 직접 평가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승객이 드라이버님께 별점을 남기듯이 드라이버님도 승객을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단, 승객 만나지 않기를 너무 많이 누르시면 결국 배차율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특별히 큰 문제가 아닌 승객들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게 우리 캡시 드라이버님들께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꿀팁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많은 드라이버님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콜을 취소한 승객이 별점 테러를 했다거나 배회로 태운 취객과 시비가 있었고 그 승객이 나에게 별점을 1점 줬다는 식의 하소연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평점은 카카오티 앱으로 배차가 되고 탑승 후 하차를 하신 분들만 드라이버님들께 평점을 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배회로 태운 승객이나 탑승 전에 콜 취소가 된 승객은 평가를 남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라도 배회 승객이나 콜 취소 승객 때문에 별점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으셔야 합니다. 우리 품격 있는 기사님들은 이런 것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 후 결제하고 하차한 다음 호출랩에서 드라이버의 운행에 대해 별점 및 리뷰를 남길 수 있는 화면입니다. 승객이 5점을 줄 때는 주로 어떤 태그를 남길까요? 친절함, 깔끔한 차량, 간전 운행 등의 태그가 가장 많으며 이 점을 신경 쓰시면 높은 평점을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승객이 낮은 점수를 줄 때의 태그를 살펴보면 불친절함, 지저분한 차량, 과속운전 등의 이유가 가장 많으므로 위 태그들을 조심하시면 좋으시겠죠? 캡시 서비스 품질 관리 정책의 평점은 최근 10건 이상의 평가가 있어야 노출됩니다. 모든 승객이 평점을 남기진 않기 때문에 콜수가 많았어도 평가는 상당히 적을 수도 있습니다. 평균 10건 정도의 평가를 받으려면 최소 30콜 이상은 받으셔야 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점의 산정 기간은 직전 1일부터 30일까지 기준으로 매주 초에 변동되어집니다. 평점 산정 관련해서 다시 상세히 말씀드리면 평점 산정은 30일간이고 평점 변동은 매주 초 그리고 매월 1일에 변동됩니다. 만약 이 일이 주초의 기준일이 되면 직전 30일까지의 산정 기간의 1일까지도 포함됨과 동시에 이틀 연속 평점이 변동되었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간혹 날짜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괴념치 마시고 최근 30일 동안 받은 평가 기준으로 매주 변동되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름 전에 1점 받은 내역이 있다면 보름 뒤에는 그때 받았던 1점은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차가 완료된 승객들만 평점을 기입할 수 있으니 이 점 꼭 숙지하세요. 또한 10건 미만의 평가로는 평점이 노출되지 않거나 변동이 없다는 사실도 알고 계세요. 그리고 평점 외에 드라이버님들의 평점 구간에 따라 그룹 등급이 나뉘는데요. 현재 카카오티에서 제공하는 그룹의 등급은 매월 1일, 직전 30일간의 평균 별점으로 계산된 평점이고 이를 기반으로 저희 캡시 가맹 브랜드 택시는 다음과 같이 다른 형태의 등급 제도로 드라이버님들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캡시만의 서비스 품질 관리 정책은 어떤 것일까요? 우선 앞에 안내해드린 평균 평점으로 드라이버님들의 서비스 수준이 평가되어 그룹 등급이 부여됩니다. 캡시는 총 4단계로 베이직, 어드밴스, 프로페셔널, 멘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높은 점수를 유지하면 멘토 드라이버로 승격될 수도 있습니다. 멘토가 되시면 가맹본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어요. 반대로 지속적으로 서비스 품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드라이버 및 가맹점에 대한 서비스 제한 조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꼭 알아두셔야 하는 것인데 전국의 가맹택시 기사님들의 평균 평점은 4.75입니다. 4.75 이하이신 분들은 조금만 더 승객을 배려하는 기본 운행을 해주시면 되고 4.75 이상이신 분들은 별점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캡시의 멘토 드라이버 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멘토 드라이버는 평점이 5.0 이상을 3개월 유지한 분들 중 종합 기여도에 따라 가장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 분들로 선정됩니다. 멘토 드라이버로 선정되면 리워드를 지급받을 수도 있으며 캡시만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 드라이버님들에게 연 1회 특별 보상이 주어지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멘토 드라이버가 되시기 위해서는 당연히 캡시 브랜드의 가치를 승객들에게 확실하게 인지시켜야겠죠. 캡시 드라이버의 자부심으로 운행 중 꼭 지켜야 할 6가지 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부당요금 민원. 둘째, 음주, 난폭운전 민원. 셋째, 냄새에 대한 민원. 넷째, 불친절 대화에 대한 민원. 다섯 번째, 승차, 배차 거부 등의 민원. 이렇게 5가지는 전반적인 운전 태도와 승객 응대, 법규 준수 등에 대한 민원인데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시면 정말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인 것만 잘 지켜주시면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 성민감 민원 발생 시에는 즉시 배차 제한 또는 형사사건으로 입건될 수 있고 플랫폼 계정이 정지될 수도 있으니 절대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많은 드라이버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서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 주세요. 평점이 승객에게 보여지나요? 아닙니다. 평점은 승객에게 보여지지 않으며 드라이버님들 평점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드라이버에게 콜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일부 드라이버에게 콜을 몰아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혹시 이 승객 다시 만나지 않기를 누르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오히려 드라이버님이 이 승객 다시 만나지 않기를 설정하면 배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사용 부탁드리며 폭언, 욕설, 난동 등 드라이버님의 정상 운행을 방해하는 승객이 탑승한 경우에만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반대로 난폭운전 또는 드라이버 콜 운행 수칙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승객도 이 드라이버 만나지 않기 설정으로 드라이버님의 콜 배차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숙지해 주세요. 운행을 쉬면 평점이 떨어지게 되나요? 평점 평가 산정 기간은 최근 30일 기준으로 산정되고 산정 기간이 매주 변경됩니다. 따라서 운행을 쉬시더라도 평점이 자동으로 떨어지지 않지만 30일 동안 평가가 없는 경우이거나 30일 이전에 평가가 발생하여 평점이 상승 및 하락될 수 있습니다. 평가 산정 기간은 최근 30일로 직전 1일부터 30일까지 운행 평가 기록이 반영되며 기준점은 매달 1일입니다. 만약 1일이 아닌 2일이 기준일이 된다면 직전 30일 산정 기간 안에 1일까지의 운행도 포함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이번 시간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운행하시는데 알아두면 좋은 도로교통법입니다. 첫 번째, 안전속도 5030입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보행자 교통 안전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정책으로 도심부 도로의 차량 제한 속도는 50에서 30km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2017년 4월 17일부터 시행되어 일반 도로에서는 현행 60km에서 50km 이내로 개정되었고 주택가 및 골목 등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도로는 40km에서 30km로 제한 속도가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가 부과되오니 드라이버님들은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한 운행해 주셔야겠죠. 두 번째는 운전 중 스마트 기기 사용 금지 규정입니다. 도로교통법 49조 1항 10호에 의거하여
운전자는 운전 중 또는 운행 중에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영상 시청도 금지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었는데요.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본 바로 윤창호법입니다. 2019년 6월에 시행된 법으로 소주 한 잔도 알코올 농도가 무려 0.03%로 음주운전에 해당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알코올 농도 측정 시 0.03에서 0.08 미만은 면허 정지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으실 수 있으며 0.08에서 0.2% 미만은 면허 취소 1년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에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택시 드라이버가 업무 중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린 경우에는 예외 없이 자격이 취소되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시 5년간 택시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니 꼭 운행 8시간 이내 음주는 금지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법으로 민식이법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단속을 시행하기로 규정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30km 미만으로 서행하여야 하고 만약 스쿨존에서 규정 속도를 위반하여 운행하는 경우 20km 이하는 6만 원, 40km 이하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정차 및 규정 속도는 반드시 꼭 준수해 주세요. 더불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도 주의하셔야 하는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불법 주정차 시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잠깐의 정차에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운행 시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만약 승객이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하차를 원하는 경우에는 정중하게 정차 금지 및 단속 구간임을 꼭 안내해 주시고 정차가 가능한 장소에서 승객의 하차를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길다고 졸고 계시는 건 아니죠? 알아두면 쓸모있는 도로교통법 5번째입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법 2022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 우회전을 하면 과태료 6만 원 또는 벌점 10점이 부과되고 2에서 3회 위반 시 자동차 보험료가 5% 할증 대상이며 4회 이상 위반 시에는 10%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됩니다. 그럼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법에 대해 핵심만 안내해 드릴 테니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고 보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일시정지한 후에 우회전을 하셔야 하고 보행 신호등이 녹색일 때는 일시정지한 후 보행자가 도로 위에 없을 때 우회전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은 위 상황과 달리 특별하게 보행자의 유무를 떠나 무조건 일시정지 해주셔야 하는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만약 위반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3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실 수 있답니다. 이 외에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항목이 크게 확대되어 2022년 7월부터 사진 및 비디오 테이프 또는 그 밖의 영상기록 매체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에는 진로 변경 신호 불이행, 진로 변경 금지 위반, 진로 변경 방법 위반, 안전지대 중 진입 금지 위반,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유턴이나 횡단 또는 후진 금지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화점 등 조작 불이행, 통행 금지 위반, 앞지르기 금지 장소 방법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적재 중량, 적재 용량 초과 등 13개 부과 항목이 추가되었으니 항상 정규속도 준수와 안전한 운행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알아두면 쓸모있는 도로교통법 마지막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됩니다.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낸 가해 차량 운전자는 앞으로 자신의 차량 수리비를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되며 교통사고 인명피해는 가해자가 전액 배상하여야 합니다. 차량 수리비와 같은 물적 피해는
과실 비율에 따라 분담하게 되지만 큰 피해를 보실 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위 12대 중과실에 대해 다시 한번 숙지해 주시고 우리 캡시 드라이버님들은 절대 피해 보시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운행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품격 있는 택시 캡시 드라이버님들은 승객에게 감동을 드리는 특별한 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안전한 운전 매너를 실천해 주시고 쾌적한 차량을 위해 차량 내에서는 항상 금연을 준수해 주세요. 또한 장애인 구역에 주차하지 않고 차량 밖으로 쓰레기를 투척하지 않는 등 기준과 법규를 준수하시는 멋진 캡시 드라이버가 되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캡시 드라이버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과 친절입니다. 승객을 안전하게 모시고 따뜻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최고의 서비스이며 단순한 운전자가 아닌 자랑스러운 전문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지금까지 교육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종 평가가 이어지므로 꼼꼼하게 읽고 문제를 풀어주세요. 최종 평가는 15개 문항 중 11개 이상, 70점 이상이 넘어야 통과됩니다. 지금까지 캡시 입문교육 과정이었습니다. 언제나 드라이버님 한 분 한 분을 응원하오니 늘 안전하고 자랑스러운 캡시 드라이버님이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